명제 볼게요. 지난 시간에 이거 1단원 단원명 자체가 뭐냐면 집합과 명제죠, 이거 원래. 그래서 집합이라고 하는 거는 지난 시간까지 배운 내용인 거고, 여기 있는 명제 부분은 이제 여러분들이 수학을 하면서 어떠한 증명을 한다든지 또는 이제 여러분들이 뭔가 비유를 할 때 써먹을 수 있는 뭐 그런 것들이라서 얘네가 막 수학적으로 확 다가오는 그런 단어는 좀 아니거든요. 그래서 집합이랑도 조금 다른 내용이고, 그리고 얘는 좀 독단적으로 이런 단어 정도 있구나 라는 거 생각하면서 공부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명제의 뜻, 이건 안 적어도 되는 거예요. 명제의 뜻, 명제가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명제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은 그 문장이나 식을 들었을 때 참이야 또는 거짓이야 라고 얘기할 수 있으면 명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상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식이나 문장을 명제라고 한다. 여기서는 참인지 거짓인지 분명하게 판별할 수 있는 문장이나 식을 명제라고 한다. 뭐 이런 거야.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흔히 여기서 많이 나오는 건 뭐냐면은 공부를 뭐라 그럴까? 손흥민은 축구를 잘한다? 잘하나요? 네, 그렇죠. 이건 뭐 잘하는 거죠. 그럼 이강인은 축구를 잘하나요? 요즘에 이상하게 프랑스에서는 욕을 하죠. 내가 봐도 잘하는 것 같아요. 어제 저도 봤거든요. 진짜 오늘 아침에 힘들어 죽는 줄 알았네. 근데 생각보다 잘하던데 오히려 김민재가 더 잘하죠. 골도 잘 넣고 수비수가 골 넣고 요즘에 되게 핫한. 그래서 뭐 잘한다 또는 뭐 좋아한다 뭐 이런 거에 대한 분명하게 우리가 참이나 거짓을 얘기할 수 없을 때는 명제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얘네들도 뭐가 있어야 되냐면은 얘는 참 거짓만 알면 돼요. 참 또는 거짓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으면 명제, 아니면 명제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면 돼요. 그 중에서 참인 명제를 보고 우리가 이 문장이 참이야? 그러면 참인 명제라고 하고요. 그 문장이 거짓이다? 그러면 거짓인 명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돼요. 그러면 얘네들 가지고 이제 우리가 뭔가 조건을 붙이는 거예요. 조건은 이런 거지. x는 뭐 이런 것보다 좀 더 쉬운 거 2x 플러스 4는 0 이런 거예요. 이게 조건이에요. 그러면 얘는 명제가 아닌 거야. 왜? x에 따라서 참이 될 수도 있고 거짓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2x 플러스 4는 0이라는 식은 명제가 아니다. 그럼 조건이라고 하는 건데 조건은 뭐냐면 이 조건 x에 따라서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됐어요? 그럼 x에 따라 우리 참이 될 수도 있고 거짓이 될 수 있다 그랬잖아. 그러면은 이 x가 마이너스 2면 참이죠. 그럼 이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은 얘를 참이 되게 하는 집합의 원소다라고 해서 진리집합이라고 얘기를 해요. 집합 개념이 많이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얘가 바로 뭐다? 진리집합이라고 하는 게 나와요. 진리집합은 뭐냐면 조건이 참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값들을 모아놓은 게 진리집합. 집합은 모아놓은 거잖아. 그래서 진리집합은 조건이 참이 되게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x는 마이너스 2라고 하는 거,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진리집합이라고 하는데 진리집합을 p라고 한다면 얘는 마이너스 2가 여기서의 진리집합이고, 조건은 또 어떻게 쓰냐면은 소문자로 많이 써요. 이렇게 소문자로 땡땡 써갖고 2x 플러스 4는 0이다 라고 하는 것은 뭐다? 조건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럼 이 소문자 p는 뭐냐면은 명제를 우리가 또는 조건을 표시할 때 이렇게 쓰고요. 보통 이렇게도 쓰지만은 이렇게도 써요. px는 2x 플러스 4는 0이다 이렇게 쓰기도 하더라. 그래서 소문자가 붙으면은 우리가 뭘 의미하는 거야? 조건의 뭔가 p 또는 명제 p라고 얘기를 많이 하더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소문자, 대문자를 가려 쓰는데 이 대문자를 쓰게 되면 뭐다? 조건이 참이되게 하는 진리집합을 이렇게 표현한다라는 거. 그래서 집합에 아마 요 정도 기호 정도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좀 대표적으로 좀 더 보자면은 여기 책에 있는 걸 좀 볼까요?
자, x, 책에는 이거 있네. x 더하기 4는, 뭔가요? x 더하기 4, 3은 4다. 요거네요. 그래서 x가 2가 되면은 얘는 진리집합이 얘가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걸 알면 될 것 같고요. 뭐 여기에 있는 걸로 가지고 이제 진리집합을 구하시오라고 하면 1이 포함된다라는 것 정도까지만 하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뭘 할 거냐면은 명제의 부정을 할 거예요. 명제와 조건의 부정. 부정한다는 건 뭐냐면은 말 그대로 우리가 이 조건이 아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아까 전에 우리 P가 2x 플러스 4는 0이라고 했는데 이거에 부정을 하라 그러면 뭐냐면은 물결을 붙여요. not P라고 할 거고요. 2x 플러스 4가 0은 아니다 라고 해준 게 바로 뭐다? 부정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래서 무엇이 아니다로 바뀌어지면 된다라는 거 정도 알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걸 집합으로 좀 여기 거창하게 설명을 해놨는데 이런 거야. 우리 P의 진리집합은 대문자 P로 썼지만 not P라고 읽을 거예요. 이제 물결은 not P라고 읽을 거고 그거의 진리집합은 P의 여집합으로 해서 이렇게 쓸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들어갈 때 마이너스 2가 아니라 뭐 마이너스 1, 0 이런 것만 집어넣으면은 P의 부정인 진리집합이 마이너스 1, 0 이런 것들이 있다. 물론 여기에 무수히 많이 있겠죠. 그래서 얘를 집합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나 봐요. 뭐 이거는 참고만 하세요. P 이게 진리집합, P의 여집합은 이 밖의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뭐 이런 것들로 우리가 생각해 주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러면은 지금 조건하고 명제에 관련된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계속 거의 대부분 조건에 관련된 얘기를 할 거야. 왜? 우리는 참이 될 때랑 거짓이 될 때를 구분하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조건에 대한 얘기를 할 거야. 그래서 조건 P 또는 Q랑 조건 P 그리고 Q예요. 우리 집합과 관련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얘네들의 뭘 구할 거냐면은 진리집합을 내가 대문자로 할게요. P의 진리집합은 대문자 P, Q의 진리집합은 대문자 Q로 잡을 거고 또는과 관계에 있는 집합은 뭐예요, 우리? 또는과 관계에 있는 집합. 합집합. 얘네들의 진리집합은 P 합집합 Q. 그리고랑 관계에 있는 집합은 교집합이었었죠. 이런 것들 정도는 우리가 이제 집합에서 나오는 내용들이다. 뭐 이 정도 진리집합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찾아 나갈 수 있는 거고요. 뭐 부정하는 것까지도 우리가 뭘 하면 찾을 수 있냐면은 얘네들의 부정은 여기에 물결만 붙여주면 되는데 요거 하나만 더 할게요. 그러면 얘의 부정만 하나 더 해볼게요. 이걸 부정하시오라고 하면 어떻게 되냐면 부정하면은 우리 여집합하고 비슷한 개념이야. 그래서 not P 또는이 그리고로 바뀔 거고요. 그 다음에 not Q 이렇게 바뀔 거고 얘네들의 진리집합은 그러면 P의 여집합, 교집합, Q의 여집합이 진리집합이다. 뭐 이런 것까지 이게 이제 명제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부정까지 얘기를 한 거고요. 그리고 뭐 또는 그리고까지 얘기를 해서 집합하고 아주 밀접하게 관계가 있다라는 거. 자, 그래서 50쪽까지 또 넘어갈게요. 바로 50쪽으로. 이따가 대표 문제 한번 보면서 어떤 문제들이 있고 어떤 유형이 나오는지 한번 살펴볼 거고. 그러니까 얘네들은 그냥 천천히 어떤 흐름을 가지고 얘네들이 가지고 가는 것 정도만 보면 될 것 같아요. 어려운 거는 나중에 뒤에 가면은 문장으로 많이들 나오긴 하는데 그때 살펴보면 될 것 같고. 자, 여기 두 번째라고 해가지고 되어 있는 게 이거네요. 명제 P 화살표 Q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자, 이거의 참거짓을 찾는 건데 얘는 뭐냐면은 우리 P 화살표 Q를 뭐라고 많이 얘기하냐면은 이거는 이렇게 읽어요. P이면 Q이다라고 읽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 P를 가정, 그 다음에 Q를 결론이라고 읽어요. 결론 이렇게 얘기를 할 거야.
자, 그러면 얘네들이 참인지 거짓인지 이제 뭐래? 판단하는 거예요. 얘가 참인지 거짓인지. 그 기준이 뭐가 될 거냐? 이런 내용이죠. 자,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자, x는 1이면 x제곱은 1이다. 이런 거예요. 참이야 거짓이야? x제곱이 1이면 x가 1이면 x제곱은 1이다. 참 맞아요, 참. 그래서 얘를 보고 뭐라고 하냐면은 p 가정이라고 얘기를 하고 x제곱은 1인 게 결론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진리집합은 얘는 뭐냐면 그냥 1이야. 자, 여기에 진리집합은 뭐야? 뿔마 1 괜찮아요? 그래서 얘네 둘이 비교했을 때 이쪽에 포함 관계가 돼서 참인 거를 확인할 수 있겠구나 이런 거예요. 그러면 또 x제곱이 1이면 x가 1이다. 이건 참이야 거짓이야? 거짓. 뭐 때문에? 여기에 해를 구해보면은 마이너스 1하고 플러스 1이 있고 여기는 1밖에 없기 때문에 얘가 여기에 포함되지 않으면 거짓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계속 뭘 구해야 되는 거냐면 이제는 해를 또 구해야 되고 진리집합을 찾는다는 게 결국에 해를 구한다는 얘기인 거고 그거의 포함 관계가 결론에 포함되면 가정이 결론에 포함되면 진리집합에 포함되면 우리가 참, 포함되지 않으면 거짓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 명제의 참, P이면 Q이다의 참과 거짓을 얘기하더라. 자, 근데 이렇게 보니까 여기에 왜 거짓이 됐어? 마이너스 1 때문에 거짓인 거죠. 그래서 얘가 거짓인 이유를 밝혀주는 것을 보고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반대되는 얘를 찾는다라고 해서 반례라고 얘기를 하고요. 얘는 그러면 반례를 찾아라 라고 하면 반례가 존재하면 거짓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참과 거짓인데 거짓이 될 때는 포함 관계를 살펴보면서 알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반례를 찾음으로써 우리가 포함이 안 되니까 거짓임을도 알 수 있더라 라는 게 명제의 P이면 Q이다의 참과 거짓이고요. 여기 있는 대표 문제도 한번 좀 보고 해볼게요. 이제 좀 감이 좀 안 나오니까 필수 예제를 한번 볼게요. 자, 명제의 증명은 여러분들이 뭐라는 거냐면은 명제가 이제 뭐뭐이면 뭐뭐이다 이건데 일단 거기에 좀 적을 건 이거야. 증명한다라는 거야 정말 싫죠. 근데 어떤 걸 증명하는 거냐면은 우리 지금까지 명제 배웠거든요. 참인 명제를 증명하는 거예요. 거짓인 명제를 증명하는 게 아니라 학생들이 이제 꼭 물어봐요. 선생님 이거는 왜 증명이 안 돼요?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이 증명 자체가 참인 명제만 가지고 얘가 왜 참인지를 물어보는 거야. 그럼 증명하는 방법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 증명하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전에 이런 것들이 있을 거라고. 용어가 몇 개 나와요. 정의, 그 다음에 정리, 증명 이런 것들이 있어요. 중학교 때 정의에 대해서 배웠을 것 같은데 혹시 정의가 뭐예요? 정의가 뭐야? 뭘 정의라고 해? 그러니까 그건 뭐냐고. 정의하는 게 뭐예요? 설명하는 거. 뭔지 개념. 개념? 그 자체. 그 자체. 약간 가까워. 그 자체지. 이거잖아. 정삼각형이 뭐야? 이러는데 세변의 길이 같아요. 왜? 이렇게 할 수 있어 없어? 정삼각형이 세변의 길이 같은 삼각형이 정삼각형이잖아. 근데 갑자기 누가 왜 세변의 길이 같으면 정삼각형이야? 이런 거 할 수 있어 없어? 고유 우리가 딱 정해지는 거예요. 이거는 누가 이거 왜라고 했을 때 증명하거나 뭔가 뭐 때문에 그래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걸 보면 얘는 이거야 라고 정해진 거죠. 정해진 걸 보고 우리가 정의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이 정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증명해서 밝혀낸 사실이에요. 예를 들면 지금 정삼각형 얘기했는데 정삼각형 특징 중에 이런 거 있죠. 세 각의 크기가 모두 어때? 60도로 같다. 이게 정리예요. 이건 뭐 할 수 있는 거야? 증명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뭐 증명할 수 있어. 그럼 증명하는 방법을 우리가 여기서 배우겠다는 얘기인 거고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의, 증명, 정리라고 하고요. 책에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뭐 용어의 뜻을 명확하게 정한 문장, 정해진 거예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주면 될 거고
그 다음에 정리는 증명을 통해서 밝혀낸 사실이라고 얘기를 한 거다. 그 거기 있는 예를 좀 한번 사실 살펴보면은 뭐 이등변 삼각형에 대한 내용도 있고 뭐 직사각형 뭐 이런 것들 내용이 다 정리, 정의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럼 이제 증명을 해야 되죠. 아까 전에 증명은 우리 크게 원래 세 가지를 배워야 돼요. 우리 교육과정 안에 세 가지가 있는데 여기 첫 번째는 뭐냐면은 우리 지난 시간에 대우에 대한 것 좀 배웠어요. 대우를 이용한 증명이에요. 대우의 특징이 뭐냐면 그 명제가 참이면 뭐도 참이다? 대우도 참이다. 그걸 이용하는 증명이에요. 또 다르게 말을 하면은 우리가 증명을 그냥 그 명제를 하고 싶은데 그게 좀 어려워 또는 복잡해. 그랬을 때 대우를 이용해서 증명하면 조금 수월해질 때 대우를 이용한 증명을 할 거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기류법이라는 거예요. 증명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얘는 결론을 부정하여 모순을 밝히는 거예요. 밝히는 건 찾는다고 할까요? 모순을 찾아서 얘가 부정했어. 그런데 그게 모순이기 때문에 원래 결론은 참이었다라고 해주는 게 기류법이에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은 요거는 수원에서 배울 거예요. 수학적 귀납법이라고 해서 배우는 게 요거는 여기서 안 할 거지만 일단 세 가지가 증명하는 방법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거다. 이게 이제 명제의 증명에 관련된 얘기고 실제로 뭘 해야 되냐면 증명을 해봐야 돼요. 이따가 필수예제 풀면서 이 두 개에 대해서 증명을 좀 해보도록 할 거고요. 페이지 72쪽으로 넘어가서 다음 절대부등식에 대한 거 좀 볼게요. 넘어가요. 뭐 왜 이렇게 즐거워? 왜 이런지 모르겠어. 뭐 좋은 일 있어? 자, 절대부등식을 좀 보면 72쪽이에요. 혹시 우리 그거 기억나요? 항등식? 항등식의 정의는 뭐였냐면 미지수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하는 등식이었죠. 그래 그거를 항등식이라고 배웠던 거고 절대부등식은 뭐냐면 얘도 비슷해요. 비슷하지만 얘도 이렇게 쓸게요. 얘도 미지수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 책에 조금 다른 내용도 있는데 뭐 이렇게 정의를 해볼게요. 자, 여기서 알아야 될 거는 뭐냐면은 여기에서는 이런 거 한번 해볼까요? A가 실수야. 그러면 A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하면 이 식을 보고 절대부등식이라고 한다. 왜? A에 뭘 집어넣어도 항상 이 부등식은 참이 되는 거 맞아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절대부등식의 대표적인 예가 될 거다. 또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은 A 또 B도 실수라고 해볼게요. 그럼 이런 거 있죠. 우리 기억나나? C도 실수라고 했을 때 요거 이렇게 되는 거 맞아요? 이거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은 거 맞지? 이거 인수분해 공식으로 쓰면 제곱식 3개 더하는 걸로 나올 거라서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은 거고 자 여기에 여러분들이 좀 표시해야 될 건 뭐냐면은 요걸 좀 쓸게요. 등호를 고민하는 거예요. 언제 등호 성립하냐 이거예요. 그럼 얘는 A가 0일 때 등호가 성립하는 거고 얘는 혹시 언제 등호 성립해요? A, B, C가 다 어떨 때? 같을 때 성립한다. 요런 게 등호를 고민해봐라 이 뜻이고요. 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알아야 될 것 좀 책에 적을게요. 뭘 알아야 되냐면 부등호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 X가 0하고 2 사이 0 뺄게요. 미안해요. 1하고 2 사이 Y는 마이너스 2하고 마이너스 4로 하자. 이렇게. 자,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내가 궁금한 건 뭐냐면은 x 더하기 y의 범위는 뭘고
x-y의 범위는 뭐고 x 곱하기 y의 범위 그 다음 나누기 x 나누기 y의 범위는 뭘까? 이걸 구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웃고 있어? x 더하기 y라고 하는 것은 이거에 어느 범위 사이에 들어갈 건지를 찾으라는 얘기야. 그럼 x에서 제일 작은 거 1, y에서 제일 작은 거 마이너스 4라고 해서 얘네 둘이 더했을 때 마이너스 3이 제일 작은 값이죠. 그럼 제일 클 때는 제일 큰 것끼리 더해주면 돼요. 그래서 여기는 0이 될 거고 마찬가지 빼기 했을 때 제일 작으려면 제일 큰 거에서 제일 작은 걸 빼야 다시 제일 작은 거에서 큰 거를 빼야지 값이 작은 거 나올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작은 거에서 큰 거를 빼는 거야. 그러면 얼마? 3. 그 다음에 큰 거에서 작은 거 빼줘야지 제일 커질 거다. 곱하기는 자 곱했을 때 제일 작은 값 얼마가 나와? 마이너스 8 찾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2 나누기 하면 x 나누기 y야. 제일 작은 거는 마이너스 2분의 보다 더 작은 거 있죠? 마이너스 4. 있나요? 저거 다시. 마이너스 4분의 1이 더 크잖아. 더 크죠? 마이너스 4분의 더 크죠? 마이너스 얼마? 1이 제일 작죠? 이거 나누기 이거 하면은 됐어요? 물론 이거 나누기 이거 하면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그거보다 더 작은 거 찾아야 되는 거니까. 그럼 가장 큰 거는? 마이너스 4분의 1. 좋아. 마이너스 4분의 1. 이렇게 해서 찾을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책이 없더라고요. 자, 그럼 이걸 좀 했으면은 이거보다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된 거. 등호를 이렇게 넣을게요. 어떤 건 등호가 있고 어떤 건 등호가 없어요. 그럼 x 더하기 y의 범위 똑같이 구할 거야. x 마이너스 y의 범위, xy의 범위, x 나누기 y의 범위를 구하라 이거예요. 자, 제일 작은 값 얼마야 더했을 때? 1하고 마이너스 4 더했을 때지. 근데 등호가 없고 등호가 있잖아? 그럼 얘는 1보다 큰 수기 때문에 마이너스 3보다 무조건 크다. 등호가 없게 나와요. 그럼 여기는 등호가 없을 거라고요. 여기도 0보다 작은 값이 나오는 거야. 얘는 2고 마이너스 2보다 작은 거니까 0보다 작다. 0이 될 수는 없겠지. 그쵸? 요 값. 그 다음에 빼기 했을 때는 그러면 제일 작으려면은 작은 거에서 큰 거를 빼는 거니까 둘 다 등호가 없으면은 고민 없이 그냥 3. 괜찮아요? 여기서 여기 빼면 둘 다 등호가 있으면은 그냥 둘 다 등호 넣은 거에서 이렇게 찾아주면 돼요. 됐죠? 등호가 둘 다 있을 때 없을 때 나누면 될 거고 곱하기 할 때는 자 아까 제일 작은 거 얼마였어? 마이너스 8은 어떻게 만들어진 거냐면 이렇게 곱한 거죠. 등호가 있으면 되고요. 둘이 곱한 거 등호가 없으면 돼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x 나누기 y는 아까 마이너스 1이 나왔던 거는 어떻게 나왔냐면 여기서 이거 나눴지. 등호 없으면 돼요. 등호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또 얘도 마이너스 4분의 1 했어요. 여러분이 이게 좀 헷갈리는 거라서 등호가 둘 다 있으면 상관없는데 둘 중에 이렇게 하나만 있으면은 고민을 좀 해봐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성질을 좀 봅시다. 거기에 성질도 나오거든요. 절대부등식의 성질이에요. 이거를 그냥 2번으로 합시다. 2번, 작은 2번. 자, 얘는 어떤 성질이 있냐면요. 기준은 실수예요. A, B가 실수인 걸 가지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많이 할 거고, 요런 거예요. 우리 A랑 B랑 비교했는데, A가 더 크대. C도 실수 같이 넣을게요. 그러면 A 플러스 C하고 B 플러스 C하고 누가 더 큰 거야? A 플러스 C. 요거. 그 다음에 A 곱하기 C랑 B 곱하기 C는? 몰라요. 그쵸. 뭐에 따라 바뀌어? C가 양수면은 그대로. C가 음수면은 부등호가
바뀌면 된다. 자, 그 다음에 뭐도 있냐면은 역수가 되면 어떻게 될까? A가 지금 더 컸는데 역수하면 B분의 1이 더 커질 거다.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좀 알면 좋을 것 같고, 책에 없는 건 좀 적으세요. 뭐 이렇게 해주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뭐 했던 거는 안 할 거고요. 이런 것들 봅시다. 근데 만약에 A가 1이고 B가 마이너스 1이면 역수하면 B가 더 작지 않나요? 다시. A가 1이고 B가 마이너스 1이면 역수하면 A가 더 크지 않아요? 그래도 그럼 부호를 정해야 되겠네요. 부호 같을 때. 됐죠? 부호 같을 때로 할게요. 됐죠? 찾을 수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2하고 4하고 비교했을 때도 마찬가지죠. 역수하면 4분의 1, 2분의 1인 거 바뀌고, 여기가 마이너스 2고 마이너스 4면 역수하면 또 바뀌겠죠. 다른 부호일 때 여러분들이 고민해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a제곱 더하기 b제곱을 하면 얘는 항상 0보다 어때? 크거나 같을 거야. 자, 고민해야 될 것은 등호라 그랬어요. 등호는 언제 성립해? A랑 B랑 0일 때 성립한다. 그래서 등호 조건 자꾸 고민하는 연습을 하셔야 된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런 표현을 좀 볼게요. 책에 번호랑 좀 다르게 쓸 건데 이건 좀 중요한 표현. 자, 절대값 A의 제곱은 A의 제곱이랑 같다라는 거. 이건 조금 잘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절대값 A 곱하기 절대값 B 요거 나오죠. 그래서 절대값 AB가 된다라고 하는 거. 이건 뭐 증명할 때 제일 많이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건 뭐 많이 나오진 않지만 절대값 A랑 그냥 A랑 비교했을 때는 항상 크거나 같다. 얘가 음수일 때도 얘가 크거나 큰 거고, 그 다음에 부호가 같을 때 당연히 양수 이렇게 되겠죠. 양수가 아니라 왼쪽 게 더 클 거다. 뭐 책에 있는 거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고, 자, 난 요거 우리 2번에다가 쓰면 될 것 같아. 근데 요거예요. 절대값 A 더하기 절대값 B는 0이 나오려면 A, B가 무슨 수여야 돼? 얘도 이렇게 할까요? 이것도 항상 성립하죠. 절대부등식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요. 여기에서도 마찬가지. 단 등호는 언제? 같을 때 성립한다. 뒤에 거 생략할게요. 그래서 선생님은 이렇게 제곱 있는 식이나 절대값 있는 식은 거의 비슷해. 그러한 결과를 가질 수 있다는 거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거 합시다, 이제. 이거 절대부등식이었죠. 절대부등식에서 제일 중요한 거. (3번이라고) 할게요. 산술 기하 평균. 산술 평균하고 기하 평균이라는 게 있어요. 조건이 붙어요. 산술 평균은 쉽게 말하면 영어 수학 점수의 평균 구하는 거예요. 즉 양수에서만. 그래서 A 플러스 B를 나누기 2 해준 게 산술 평균이라고 한다. A, B 다 양수죠. 그 다음에 기하 평균이라고 하는 거는 루트 AB를 이렇게. 그래서 얘네도 마찬가지 양수일 때 얘기를 할게요. 양수일 때 기하 평균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루트 AB다. 그래서 얘네를 크기를 비교해 보래. 누가 항상 더 클까? 한꺼번에 같이 쓰는 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산술기하 평균의 쓰임은 뭐냐면은 최대최소 구해라 라고 할 때 산술기하 평균을 많이 써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대최소 구할 때 정리를 한번 해줬는지 모르겠는데 대수 비교하는 거 혹시 기억나요? 대수 비교? 이거보다 우리 대수 비교할 때 크기 비교하는 거 세 가지 있었었죠. 차를 이용하는 거랑 제곱의 차를 이용하는 거랑 비를 이용해서 나누기 해갖고 1보다 크냐 작나 비교하는 거. 그거 가지고 대수 비교를 했었어요. 자, 그거에 이어서 이제 뭐 대수 비교를 하는데 크기 비교할 때 얘네를 내가
차를 이용하는데 양수야. 그러면 증명하는 거예요. 제곱의 차를 이용할게요. 제곱하면 얘는 4분의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제곱이고요. 마이너스 ab야. 그럼 얘는 4분의 4라서 계산하면 4분의 a제곱 마이너스 2ab 플러스 b제곱이 될 거고, 얘는 2분의 a 마이너스 b의 전체 제곱이 되죠. 어떤 수의 제곱이 되면 아까 뭐라 그랬냐면은 항상 0보다 어떻다? 지웠네요. 크거나 같더라. 따라서 우리 이 값이 0보다 크거나 같다는 얘기는 노란 색깔 자체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거라서 결론은 2분의 a 플러스 b가 루트 ab보다는 크거나 같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고요. 조심해야 될 것은 단 등호 조건이에요. 등호는 언제 성립하는 거야? 그러면 a랑 b랑 같을 때 성립한다. 생략할게요. 성립한다는. 자, 그래서 그냥 ab가 같다라고 하면 사실 이게 ab가 숫자로 나오면 좋은데 식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나는 요것을 a 부분과 b 부분이 같아야 된다라고 설명을 해요. 이렇게. 그때 등호가 성립한다 라고 생각해 주면 되는 게 산술기하 평균이고요. 자, 얘네들은 주로 어디서 많이 나오냐면은 이제 계산은 언제 나오냐면 이 a, b라고 하는 게 보통 역수 관계에서 많이 나와요. 예를 들어 a 플러스 a분의 1이야. 근데 a가 양수야. 이것은 항상 뭐보다 크거나 같을까? 최소값을 구해보시오 이거예요. 그럼 얘네는 2배의 루트. 왜냐면 이거 2개 더한 게 a고, 얘가 a, 얘가 b예요. 그런데 나누기를 여기다 곱해서 곱하면 1이죠. 이렇게. 그래서 얘는 2보다 크거나 같은 거라서 최소값 2다. 뭐 이런 것들 구하는 때 주로 나오더라. 역수관계가 많이 나오는 거고 대부분인 거지 무조건은 아니에요. 그래서 산술기하 평균이라고 하는 거 기준은 양수일 때 우리가 쓸 수 있는 거고, 많이 쓰이는 식은 요것보다는 여기에 2를 곱해서 a 플러스 b가 2 루트 ab보다는 크거나 같다도 많이 쓰이더라. 이렇게 많이 쓰는 게 사실 더 많아요. 마지막 하나는 이제 책에서는 3번이라고 되어 있고요.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이에요. 오늘 마지막. 자, 얘의 전제 조건은 이거야. 우리 산술기하 평균은 전제 조건이 양수라면 얘는 실수가 전제 조건이에요. 실수해서 만드는 거고, 이런 식이에요. a 플러스 b, x 플러스 y를 곱해서 전개하면 ax 플러스 by의 전체 제곱의 값이랑 대수 비교를 할 수 있는데 얘가 더, 누가 더, 어디가 더 크대요? 갑자기. 왼쪽. 잘못 썼다. 여기 뭐라고 써야 돼요? 네, 제곱이 빠졌어요. 이렇게 된다. 자, 이거 증명하는 방법은 뭘로 증명하는 거냐면은 그냥 전개로 증명하는 거예요. 증명은 조금 이따 다시 저쪽에다 할 거고요. 자, 항상 부등식 나오면은 뭐 생각해야 되냐면 단 등호가 언제 성립하느냐. 언제 성립하느냐. 얘는 똑같아요. a분의 x랑 b분의 y가 같다라고 해도 되고, 또는 x분의 a랑 y분의 b가 같을 때 성립한다. 이렇게. 또 그럼 의심이 되죠. 책에 있는 건 뭐야? ay랑 bx랑 같대죠. ay랑 bx는 얘네 둘이 대각선을 이렇게 곱하면 나오죠. 그래서 책에서는 ax랑 by랑 같은데 저는 이게 조금 ax, by 맞아요? 아니죠. ay잖아요. 이거죠. 근데 왜 선생님도 이렇게 얘기했냐면 헷갈리거든. 이거 ax, by가 있어서 그거랑 같다라고 해주면 실수할 수 있으니까 그냥 a분의 x, b분의 y랑 같다라고 해줘도 되니까 이렇게 쓰면 될 거고요. 당연히 분모 0 안 돼야 된다라는 거. 증명은 여기다 할게요. 좌변을 좀 전개해 볼까?
좌변 전개하면 이렇게 된다. a제곱을 전개를 먼저 하면 a제곱 x제곱 플러스 a제곱 y제곱이고 b제곱을 전개하면 b제곱 x제곱 b제곱 y제곱이 전개한 거죠. 그 다음에 우변을 볼게요. 우변도 전개하면 어떻게 되냐면 a제곱 x제곱의 2배에 2ax by에 플러스 b제곱 y제곱이 우변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크기를 비교하는 거니까 내가 여기서 뭐 할 거야? 빼는 거예요. 차. 빼볼까? 위에서 아래 거를 빼면. 자, 요거 사라질 거고. 그 다음에 얘 사라질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써보면 이거예요. a제곱 y제곱. 마이너스 될 거고 2ax by 플러스 b제곱 x제곱일 거고 얘를 잘 정리하면 이렇게 되죠. 완전 제곱식 꼴이 돼요. ay 마이너스 bx의 전체 제곱이 될 거라서 얘는 항상 0보다 어떻다? 절대부등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좌변이 우변보다 크거나 같다. 여기서 이제 등호 성립 조건이 나오는 거예요. ay랑 뭐랑 같다? bx랑 같을 때 성립한다. 근데 저렇게 매번 할 수 없으니까 이게 더 쉬운 것 같더라. 이건 선생님 의견이에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산술기하 평균, 코시-슈버르츠 부등식까지 절대부등식에 대한 얘기를 좀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좀 문제를 좀 풀어보고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할게요.